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탈 때는 차장이 이제 다 도착했다, 짐 꾸려라 라고 해서 짐 챙기고 딱 서가지고 기다리는데 거기서 또 3시간을 더 가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안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3시간이 30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중국에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리가 없었고요, 아내는 오른팔이 없었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을 업고 다니는 거죠. 남편은 이 아내의 손이 되어주는 겁니다. 우산을 쓸 때는 아내가 등에 업은 이 남편이 우산을 씌워주는 거죠. SNS를 통해서 자기들의 일상을, 중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이 부부가 유명한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남편이 바람을 피워버렸습니다. 자기 팬 여자와. 그걸 알고 얼마나 아내가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결국 이혼을 했다는 이런 슬픈 결말이 있었죠. 남편이 복권에 당첨되거나 아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이가 죽었을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가 서로 도우면서 이혼 안 하고 사는 케이스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봐야 되니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복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다리가 없는 남편 같은 경우는 오른팔 하나 없는 거의 정상인이겠죠. 그런 아내가 자기를 선택해서 같이 살아주는 걸 너무 고마운 일이다, 나는 처복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SNS 스타가 돼버렸어요. 엄청난 복이 몰려온 겁니다. 더 큰 복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오른팔이 없는 여자가 미웠겠죠. 너무 부족하다, 나는 정상인 여자랑도 잠을 잘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순간에 바람을 피운 거는 이 사람의 복에 걸맞는 일이었을 수 있죠. 물론 도덕적으로 바람을 피우면 안 되지만,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 자기가 두 다리가 없지만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로 해서 SNS 스타가 됐다면, 정상인 여자와 정상인 비정상인 이런 용어도 쓰면 안 되겠죠. 하여튼 그런 여자와 결혼을 했을 수도 있겠죠. 자기의 복에 따라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커진 복이 다가왔을 때 그 현실이 달라지니까 생각이 달라졌겠죠, 호불호가. 그래서 이 여자가 처음에는 아주 좋았는데 나중에는 싫어진 겁니다. 결국 갈라지게 되었다.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거나 월급 몇백만 원 받고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인데 갑자기 100억의 복권이 당첨돼 버렸다 라고 하면 그 엄청난 복이 갑자기 들어온 거잖아요. 현실이 순간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현실의 생각이 따라가는 게 99%죠 1% 생각으로 현실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되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광기가 있는 천재적인 사람들만 현실을 바꾸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 1%나 0.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를 유의미한 것은 현실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속초에서 배 타고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거기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타고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갔어요. 거기서 비행기를 타니까 이 한 달 걸렸던 코스가 8시간 만에 도착하고 인천공항에서 한 4시간 버스를 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와, 또 4시간을 버스를 타야 된다고? 끝에서 끝인데 이걸 어떻게 타냐, 이런 생각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탈 때는 차장이 이제 다 도착했다, 짐 꾸려라 라고 해서 짐 챙기고 딱 서가지고 기다리는데 거기서 또 3시간을 더 가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안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3시간이 30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러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영토를 머릿속에 상정하고 있으니까 3시간은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로 제가 인식을 하더라는 겁니다. 12시간 정도 지나서 한반도에 딱 떨어지니까 생각이 순간적으로 그 4시간을 끝에서 끝 엄청난 거리로 인식하더라는 거죠. 이제 한반도에 왔다 생각이 팍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은 현실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현실, 그게 생각을 딱 바꾸는 거죠. 호불호를 딱 바꾸는 거죠. 부부가 공동으로 복권을 사가지고 공동 지분이 있어서 50대 50이 되면 둘 다 상승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한쪽만 사고 한쪽만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한쪽의 호불호가 확 달라져 버리고 둘이 같이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아이가 죽었을 때도 아이가 있었다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엄청나게 크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겠죠. 부부 중에 둘의 생각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제 지인의 와이프가 자살을 했는데 그 경우도 그런 비슷한 케이스였습니다. 아이가 죽은 걸로 해서 엄청난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두 사람이
허우적대다가 결국은 이혼하려고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자살을 선택해 살다가 생각이 달라지면 이 생각을 다시 돌이키기가 정말 어렵다. 한번 달라진 생각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울 수 있겠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것, 너의 길을 걸어가라,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회적인 이런 것, 본인의 어떤 도덕적인 이런 것 때문에 기어코 이혼을 안 하고 같이 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 자살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혼도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에피소드에 나오는 부부처럼 정말 동화에서나 있을 것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의 결말이 왜 이렇게 처참해질 수밖에 없는지 복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열심히 자수성가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그 재산을 지키는데 갑자기 복권에 당첨돼 버린 이런 사람들은 그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많죠. 갑작스럽게 온 복이지 이 사람의 전체적인 인생의 복그릇은 그렇게 크지 못했거든요. 100억 정도 되는 돈을 감당할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타고난 그릇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릇은 100억을 담을 수가 없거든요. 자충우돌하다가 이 돈을 다 날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전문 용어로 팔자대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외부로부터 주어진 거는 자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복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결국 자기의 복그릇을 키워나가는 것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만나야 된다. 그러면 현실 조건 이런 것도 비슷해야 되겠죠. 가난한 사람이 너무 부잣집에 시집을 갔거나 장가를 가게 되면 어려운 거죠. 처음부터 그래야 되고, 또 살면서 생각이 달라졌을 경우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구나, 각자의 길을 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물며 부부도 그런데 친구지간에 아니면 지인 이런 경우에 각자 생각이 달라지면 각자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 험한 댓글을 다시는 분들 계신데 생각이 다른 겁니다. 각자 처해진 조건이 다른 거죠. 저는 13579 하는 그런 안경은 경멸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수술하는 것도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시력교정 수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비가 오랜만에 오는데요, 복에 대한 개념 좀 더 깊이 파고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